반갑습니다. 정한태입니다. 자, 우리 독서 올인원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수능 지문이야. 이번 수능 비문학 지문인데 이번 수능 만만치 않았죠. 그죠? 선택부터 너무 어려웠어. 화작도 어렵고 언매도 어렵고 그런 와중에 문학도 만만치 않고 비문학도 예전에 비해서 좀 쉬운 거지. 올해 6평, 9평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웠거든요. 이게 6평, 9평에 비해 확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학생들은 가뜩이나 시간도 없다 보니까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규범이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해석이라 한다. 법에 대한 얘기구나. 자,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일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할 이제 하는 것을 물리적 해석이라 하고 법해석의 출발점이다라고 시험장에서 글을 읽고 있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글을 내가 눈으로 읽고 있어. 근데 머릿속에 내용이 없어. 그 상태로 두 번째 문단 가는 거야. 그러나 물리적 해석으로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어. 이걸로 뭔가 안 되니까 뭐 이것이 있구나라고 이제 나와서 읽기는 읽어. 읽기는 읽는데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게 뭐냐면 이 문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하나씩 갈무리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결국 글이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고 그 문단과 문단이 모여서 하나의 글을 이뤄. 그리고 출제자가 이 글을 써. 이 글을 쓰고 독자한테 너 이 글 제대로 읽었니라고 물어보는 게 문제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글을 제대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제대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쌤이 얘기하는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이라는 것은 지문을 뭐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장악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야. 지문을 어떻게 머릿속에 다 넣겠니? 그렇죠? 지문의 내용 다시 확인하면서 문제 푸는 거야. 다만 지문을 읽었을 때 필자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내용 있잖아. 그렇지? 첫 번째 문단에서 이 정도 문단 4개라고 하면 첫 번째 문단에서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가구나. 이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머릿속에서 정보가 차곡차곡 정리가 되거든. 근데 시험장에서 그걸 못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만 흐르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죠. 다시 이 지문 다시 한번 좀 봐봐. 우리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니까 뭐 긴장할 필요도 없잖아. 가볍게 보는 거야. 하나만 생각해봐. 첫 번째 문단 읽으면서 하나만.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이 문단에서 필자가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이거 하나만 생각해봐.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일단 성문법 여기부터 좀 걸릴 수 있긴 해. 그죠?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성문법, 불문법 이런 게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이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 지금 얘가 이것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거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규범 이게 법인가 봐. 법이 있어. 이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 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는 페이지자는 법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해석을 주목하고 있구나. 그치? 이거 생각하는 거야. 페이지자는 법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계속 자세하게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지 뭔지 무슨 얘기는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 문장.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범이야. 그치? 그럼 당연한 소리야. 보편적으로 적용돼야지 특정한 사람한테 뭔가 좀 가중치가 부여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 그죠?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돼. 그 문장, 단어, 그것들은 일상적인, 누구나 아는 어떤 일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이 돼야 돼. 역시 당연한 내용이야.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니까 그 문장 그대로 일단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물리 해석인데 이 물리 해석,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그럼 다시 한번 첫 번째 문단에서는 법 해석을 강조했고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니까 일상적인 그 의미,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 그게 바로 물리 해석이야. 법 해석 중에서 물리 해석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만약에 필자가 이 물리 해석에 관심이 있다면 그 다음 물리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이 물리 해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겠지. 그런데 두 번째 문단 보니까 그러나야. 우리말은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역접의 접속어가 있으면 그 다음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잖아.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물리 해석이 나오는데 그러나라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올 거야. 그죠? 이건 여러분은 이제 독해를 하면서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좀 쌓이는 그런 독해의 태도거든요. 자, 다른 뭔가 좀 중요한 게 나올 것 같은데 물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얘가 좀 한계가 있으면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이 있다. 하나 더, 입법 과정, 법을 만드는 과정이겠지, 그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인 해석이 있다. 맥락을 고려하는 해석이 있고 입법 과정을 고려하는 해석이 있대, 그지? 다시 봐봐. 첫 번째는 물리 해석을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게 한계가 있으면 이거가 있다. 그럼 A 그러나 B, C야. 그러나 다음에 B, C가 나왔으니까 이제 B, C가 좀 더 중요하고 이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겠지. 이게 나중에 여러분 기출문제 계속 풀다 보면 이런 식의 내용이 뒤에 전개가 되겠다라는 느낌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죠? 자, 그런 상태로 일단 여기에 지금 주목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밑에 볼게. 그 예로 예시를 설명한다는 것은 내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예시로 담보로 들 수 있대. 자, 담보로 뭔 얘기하는지 가볼게. 담보의 일상적인 의미는 일단 있는 그대로의 어떤 의미, 그렇지? 일상적으로 쓰는 의미는 맡아서 보증한다는 의미가 있대.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 구조물의 안전을 맡아서 보증하기 위한 검사, 이런 거 될 수 있대. 그렇죠? 자,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 다시 한번 맥락을 강조하고 있어. 이 일상적인 의미 그대로의 의미보다 다시 한번 맥락을 강조하고 있잖아. 그렇지? 필자는 역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글이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맥락을 고려해서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거. 그게 바로 뭐야? 체계적 해석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는 체계적 해석이 집중적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글이 길이가 더 길어진다면 역사적 해석도 나올 수 있겠지. 그렇지? 이게 글을 읽어가는 거거든. 대단한 게 아니잖아. 첫 번째 문단에서 법 해석인데 그 중에서 물리 해석에 관심이 있구나. 물리 해석에 대한 글인가 생각하고 두 번째 문단 봤더니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거가 이 글에서 집중적인 어떤 화제겠구나 해서 봤더니 체계적 해석과 역사적인 해석이 나왔어. 그리고 맥락을 고려한 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집중적으로 나올 것은 체계적 해석이 나오겠지. 딱 요 정도. 요 정도만 반응해도 시험장에서 충분히 문단의 의미를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읽어갈 수 있거든. 초반 독해에서 여러분은 중심 화제를 통한 이 방향, 지문에 전개되는 방향을 확인하고 가는 거랑 그냥 깜깜한 터널 속에서 후레쉬 비춰가면서 걷는 거, 이거랑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길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네? 그럼 가서 확인해 보자. 과연 이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 이렇게 가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출제자는 지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 그리고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이런 거 말하고자 하는구나, 이거 말하고자 하는구나, 두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오겠지 하고 예측하면서 가는 거라 그냥 뭐가 나오지? 그냥 뭐가 나오지 하면서 그냥 허걱대면서 읽어가는 거. 엄청난 차이가 시험장에서 벌어지죠. 자, 하나만 더 가볼게. 그 다음 지문인데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편하게 봐봐. 편하게.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채무자를 주채무자 그리고 보증인이라고 하고 주채무자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이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로 한다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거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채무를 이행을 청구한 것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대상을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튕겨. 왜 튕기는 거야? 채권자, 주채무자, 주채무, 보증채무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안착이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뒤에 이 내용이 있는데 계속 튕기는 거야. 아까 방금 뭐라고 얘기했니? 초반 독해에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중심 화제를 잡으면서 그 다음 내용을 이제 확인하면서 가는 거.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좀 쉽게 들어온다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초반에서 필자가 개념을 제시할 때는 그 개념은 독해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이야. 그 개념을 모르면 그 다음 내용을 예고하는데 당연히 눈에 안 들어오죠. 이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튕겨나가는 거야. 읽으면서 채권자가 뭐였더라? 주채무자가 뭐였더라? 주채무? 보증채무가 뭐였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기 있는 내용이 눈으로 보여도 머릿속에서 안 들어오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 처음에 보증이란 보증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개념을 제시하고 있네. 자, 이런 것이다. 이때 원래 채무자를 주채무자, 채무자, 채무, 의무가 있는 사람, 그렇지? 원래 의무가 진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하고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보증이냐? 아, 대신 이행하는 사람이 보증인이구나. 별거 아니지만 개념 파트는 다시 한번 하나씩 찝으면서 가는 거야. 얘가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보증인, 응? 주채무, 보증채무 이런 게 머릿속에 없으면 중후반부를 이어가는 능력이 아예 사라져버리거든요. 초반부의 개념을 제시할 때는 이 개념을 제대로 확립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일단 그래 가보자. 여기서 막혀버려. 그렇죠? 지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 할 것들을 제대로 하고 지문에 이거 가냐 아니면 그냥 이거 가냐 이게 시험장에서 엄청난 차이로 벌어집니다. 어떤 시험? 중요한 시험. 평소에 중요하지 않은 시험 그냥 매번 보는 모의고사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독해를 잘해. 가벼운 마음이니까 긴장 안 하고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간단 말이야. 근데 떨려. 처음 보는 시험 6평. 올해 공부를 평가하는 수능 시험장. 떨리는 시험이야. 게다가 이번 수능처럼 선택 과목이 막 난리가 났어. 시간은 내가 평소보다 엄청 썼단 말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더 안 들어오죠. 그죠?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막 읽어버리니까 계속 튕겨나가고 문제 풀려고 하니까 답은 안 보이고 왔다 갔다 해도 얻는 건 없고 멘탈이 붕괴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쌤의 강의 독서올인원은 가장 중시하는 게 바로 실전이야.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강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험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적용이 돼야지 그게 진짜 강의라는 생각으로 실전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뭐냐? 시험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반부 독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후반부 독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거야. 어려운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야. 이걸 해야지 떨더라도 지문을 읽고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당연하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면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평가원이 요구하는 출제 요소가 있거든. 매번 지문은 달라져도 변하지 않은 출제 요소들 그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반응해 달라고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거야. 자, 그리고 최근 어떤 경향들을 좀 얘기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이 강의와 교재를 구성해 놨거든요. 1단계에서는 시험장의 독해, 특히 이 지문에 읽을 때 초반부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중후반부에 이렇게 이제 이어서 가야 된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2단계에서는 지문에서 항상 출제하는 요소들이 있거든. 중후반부, 문제와 해결, 대립과 분류, 견해와 근거 이런 식으로 지문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중반부에서 할 것들을 2단계에서 좀 집중적으로 안내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독해 완성은 1단계, 2단계에서 배웠던 것들을 종합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강의가 이 독서 올인원 강의 길지가 않거든요. 길지 않아. 배울 거를 확실하게 배우고 이거 반복 학습하고 이것도 기출문제 풀면 탄탄하게 이 독서 잡아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교재는 메인 교재, 그 다음에 해설집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메인 교재에는 문제가 실려 있어요. 이 현강 버전, 독서 올인원 버전 1.5 기출문제, 그 다음 자작문항이 들어가 있고, 자, 이 해설집에는 강의를 이제 과외한다라는 생각으로 과외식으로 해설집을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해설집도 이제 옆에서 이제 좀 보여줄 텐데, 부교재는 책이나 모든 평가원 기출을 싹 다 넣어 놓았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제, 모든 해설은 역시 과외식으로 싹싹 써 놓았고, 여러분이 궁금한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설해 놓았기 때문에 배우고, 지문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기출문제, 모든 기출문제
책에 있는 모든 기출 문제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의와 교재를 구성해 놓았어. 자, 해설집은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딱 이렇게 나와 있어. 지문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잠깐. 필자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 몰라서 아닐 거야 하면서 과외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해설집에 쫙 내용들을 써 놓았어. 그럼 지문을 여러분이 강의에서 배울 때 잘 흡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놓치는 부분도 있잖아. 그 놓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놓치지 말고 가져가라고. 여기 다시 한번 써놨으니까 강의를 듣고 이 해설집을 쫙 보면 다시 한번 내용도 중요한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좀 각인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풀이 현관과 동일한 이 시간을 좀 제시할 거야. 비문학은 좀 시간의 압박을 좀 받으면서 문제를 풀 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느긋하게 여러분이 평소에 문제를 풀잖아. 느긋하게 평소에 문제를 풀면 점수가 좀 잘 나와. 근데 시험장 들어가서 우리가 느긋하게 풀 수 있나? 시험장 들어가서 우리가 느긋하게 기출 분석하듯이 하나하나 뜯어서 볼 수 있나? 아니야. 아까 각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체크하면서 이제 가야 된다고 했잖아. 시험장에서 각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완벽하게 다 체크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해.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연습을 하면 시험장에서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조금 더 잘 보일 뿐이야. 알겠죠? 그리고 조금 더 잘 보이는 상태로 문제를 풀면 긴장하고 떨더라도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연습시키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연습은 세짠처럼 해주셔야 돼. 시간의 압박을 좀 문제 풀 때 좀 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현장과 동일하게 좀 시간을 좀 압박을 주면서 문제를 풀게 할 것이고 강의 들으면 돼요. 정답 모르는 상태로 강의 듣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 그리고 해설집을 읽으면서 추가적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강의는 15강으로 이제 깔끔하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한 강당 보통 이제 2지문 정도는 수업을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독서 올인원 강의 듣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기출 독서를 풀면서 배운 내용들 싹 다 적용하면 떨리더라도 올해 수능 독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아마도 뭐 작년에 빡세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좀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수능날. 수능날 어떻게 나오더라도 떨리더라도 여러분이 수능날 문제 풀면서 떨리더라도 정답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에서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강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